근데 좀 많아요. 조금?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잼난 드라마입니다. 태풍상사 6화는 본격적인 안전화를 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회차가 될 듯합니다. 태풍상사도 지키고 태풍이의 자존심도 담보로 잡힌 눈알도 지켜야 해서 더욱더 흥미진진할 듯합니다. 태풍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슈박의 안전화 성계약 이후 두 번째로 친 사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풍상사 구조단체 아니에요. 무역상사예요, 무역상사. 뭐라 하면 이제 와서 우리 신발을 모신대. 이거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신발을 찾으러 갔다가 손바닥 지장 하나로 시작된 1억의 약속. 태풍은 마침내 슈박 안전화를 손에 쥐고 돌아옵니다. 출근길에 마주친 미선은 그를 보고 반갑게 미소 짓죠. 하지만 태풍이 내민 건 며칠 전 미선이 건넸던 그 돈봉투였습니다. 이건 다시 돌려드릴게요. 신발은 가져왔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리킨 방향, 멀리서 트럭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리는 두 사람. 슈박 대표 박윤철, 그리고 정찰한.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결심이 교차합니다. 그 옆 폐업이라 적힌 낡은 상가 간판이 보입니다. 그곳이 바로 새로 시작될 태풍상사의 임시 창고인 듯합니다. 놀란 미선이 묻습니다. 사장님, 또 사고 치신 거 아니죠? 태풍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거 다 팔면 우리 부자 됩니다. 그는 포기 대신 도전을 택했습니다. 이번엔 안전화 홍보 영상으로 세상에 직접 증명하려 합니다. 촬영은 배송중 대리와 함께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떠났던 배송중은 다시 태풍상사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미선, 슈박 대표, 정찰한, 그리고 돌아온 배송중까지. 작은 회사지만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킬 준비는 끝났습니다. 태풍상사 다시 불어옵니다. 이번엔 진짜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태풍상사의 이야기도 멈추지 않고 지금 시작합니다. 태풍상사 5회는 웃음, 눈물, 분노, 그리고 희망이 한꺼번에 몰아친 회차였습니다. 바로 상사맨 강태풍의 진짜 이야기가 펼쳐졌죠. 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 안목을, 우리 물건을. 집이 압류되어 길바닥에 나앉은 태풍은 어머니와 함께 회사 사무실 바닥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11반 47번 5번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오미선은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지만 태풍을 집으로 데려와 방 한 칸을 내줍니다. 그렇게 시작된 달동네에 좁은 집에서의 우픈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IMF로 무너진 시장 속에서도 태풍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가 계약한 첫 물건은 바로 슈박 안전화. 못도 유리도 뚫지 못하고 불에도 타지 않는 제품이었죠. 태풍은 이거라면 해볼만하다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건달들 돈까지 다 끌어다 썼나. 내 돈은요? 내 돈 어딨어? 부산으로 향한 그를 기다린 건 텅 빈 공장. 기계도 사람도 물건도 없었습니다. 한켠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슈박 사장 박윤철. 태풍은 그를 붙잡고 묻습니다. 내 돈은요? 그는 힘없이 말합니다. 똥 밟은 거지. 태풍은 또 한 번 세상의 냉혹함을 배웁니다. 태풍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봅니다.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지만 그에게 손을 내미는 곳은 없었습니다. 고객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 오미선이 적금 통장을 해약하고 찾아온 돈다발을 내놓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요. 태풍은 울컥합니다. 그 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믿음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태풍 상사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이 둘은 이제 상사와 직원이 아니라 같은 배를 탄 진짜 동료라는 걸요. 태풍은 미선의 돈으로 다시 부산으로 향합니다. 남은 신발을 되찾기 위해 사채업자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표바코의 아들 표현준이 있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그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풍의 눈에 바닥에 묻은 핏자국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국을 따라간 곳엔 또다시 폭행당해 피투성이가 된 박윤철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풍은 사채업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1억 먹고 영원히 떨어지기로. 이 안전화 7,000족을 팔아서 1억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대신 박 사장을 풀어주세요. 사채업자는 비웃었습니다. 저 새끼 눈깔 하나는 내가 파괴해주기. 어?
그때 표현준이 끼어들죠. 좋아요. 대신 실패하면 눈깔 하나는 내가 가져갈게요. 태풍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지문이 아닌 손바닥 전체를 찍습니다. 태풍 상사 상사맨입니다. 무모하고 뜨겁고 인간적인 결단. 이 장면은 5화의 하이라이트이자 강태풍이 진짜 상사맨으로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복선은 바로 특허증이었습니다. 태풍이 슈박 공장을 찾아갔을 때 뭐라도 들고 나오겠다는 마음으로 서류 더미 속에서 여러 장의 특허증을 찾아 들고 나왔었죠. 박 사장은 자신이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누구에게도 팔지 못하고 묻어둔 채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걸 꺼내든 태풍은 말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그는 특허를 단순한 서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씨앗으로 봅니다. 그리고 박 사장은 눈물을 삼키며 말하죠. 내가 진 빚은 돈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이 약속은 훗날 태풍 상사를 다시 일으키는 밑거름이 될 복선으로 남습니다. 박 사장의 기술력, 태풍의 추진력, 그리고 미선의 냉철한 판단력, 이 세 가지가 결국 회사를 다시 살려낼 겁니다. 6화 예고에서는 유리조각 위로 뛰어내리며 슈박 안전화를 실험하는 태풍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미선이 해외 바이어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죠.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 안목을, 우리 물건을. 이 대사는 그들의 자존심과 기술력을 상징합니다. 태풍 상사는 이제 단순히 신발을 파는 회사를 넘어 한국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려 합니다. 지난 회차에서 슈박 안전화 밑창에 새겨진 최고의 품질을이라는 문구가 화제가 됐죠. 1985년 나이키 에어조던 밑창에서 발견된 문구와 동일해 이번 에피소드가 실제 산업사 오마주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IMF의 절망 속에서도 기술과 신뢰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상사맨들을 예고하는 복선이죠. 이제 태풍 상사는 기술로 세상을 설득하고 한국의 품질을 세계에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표바코는 여전히 태풍 상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태풍 상사 금고 속의 계약서와 슈박 특허권. 그 계약이 바로 IMF 이전 태풍의 아버지가 맺은 독점 루트 계약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표바코는 그 서류를 손에 넣어야만 해운 루트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태풍 상사를 무너뜨리려는 그의 집요한 집착은 앞으로 태풍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것입니다. 6화부터는 태풍 상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슈박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국내 기술 시연회가 열리고 태풍은 그 자리에서 직접 시연을 준비합니다. 불 위에서도 타지 않는 신발, 못 위에서도 뚫리지 않는 밑창. 그 기술력은 IMF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국 산업의 희망 그 자체입니다. 오미선은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당당하게 영어로 PT를 진행하며 상사맨으로서의 첫 무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태풍은 약속합니다. 이번엔 꼭 지켜낼 겁니다. 사람도 회사도. 태풍 상사 5화는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6화부터는 기술과 신뢰로 세상을 이기는 태풍 상사 진짜 상사맨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